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자녀와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 따뜻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도 더 힘을 내게 됩니다. 저희 채널은 부모와 자녀, 가족 간의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말이 없어질 때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질문이 많아질수록 자녀는 더 입을 닫아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혜로운 부모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평생 자녀의 마음을 얻는 3가지 핵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은 자녀와의 관계가 갈수록 어려워지시는 분,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표현이 어려우신 분들이 끝까지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교보다는 인정의 언어를 선택하세요. 먼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를 그 누구와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그렇게 잘하던데 라는 한마디는 무심코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녀 입장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순간이며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낙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가장 상처받는 말 1위가 바로 비교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들은 이 말을 잘 되라는 격려나 동기부여의 의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부모의 의도는 분명 나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라는 격려이자 더 노력하면 좋겠다는 기대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비교는 결코 격려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듣는 메시지는 넌 부족하다. 넌 내 기대에 못 미친다 라는 실망감뿐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비교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비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관계에서 오는 상처이기에 더욱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채찍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시선입니다.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정의 언어가 됩니다. 자녀는 이미 SNS와 각종 모임을 통해 끊임없이 비교의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마저 비교한다면 자녀는 집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실패자라는 자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자녀에게 힘이 될까요? 비교가 아닌 인정은 이런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방식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 결과와 상관없이 너의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이런 말들은 자녀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더 나아지고 싶다는 내적 동기를 키워줍니다. 오늘부터 비교하지 않기를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자녀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냈을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그 과정을 봐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응원이며 참된 부모의 모습 아닐까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들이 어깨를 펴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충고 대신 질문으로 대화하세요. 자녀에게 충고하고 싶을 때는 잠시 마음을 접어두고 질문을 하세요. 자녀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건네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자녀는 귀를 닫고 대화는 냉랭해집니다. 누구와 크게 다퉜나 봐요. 딸이 전화해서 짜증을 내길래 제가 그랬지요. 싸움은 혼자 하니
너도 뭔가 잘못했겠지. 그러자 딸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하고 끊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부모로서 충고한다는 게 딸이 말하고 싶은 마음을 닫게 했다는 거요. 하버드 대학의 의사소통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평가받을 때보다 경청받을 때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에서는 조언이 아무리 옳더라도 판단으로 받아들여져서 방어벽을 세우게 됩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충고 대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어떤 기분이었어?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어?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정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질문은 자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들이 직장 문제로 고민한다고 했을 때 평소 같으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했을 텐데 그날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라고만 물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엔 엄마 말하다 보니까 답이 보이네라고 했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결정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때 더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대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질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질문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니? 와 같은 왜 질문은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처럼 열린 질문이 더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순서에 있습니다. 먼저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한 후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라고 물은 뒤에 조언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부모의 말에 더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게 됩니다. 결국 성인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말의 양보다 질이, 조언보다는 경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너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구나. 이 작은 변화가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대화의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모르는 척 침묵의 지혜를 배우세요. 이제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르는 척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형태의 존중입니다. 지난 주말에 아들 부부가 손주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들 내외가 말도 잘 안 하고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그러고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라고 하더군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원치 않는 개입이라고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예민한 순간 부모의 질문은 의도와 상관없이 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 묻게 될까요? 사실 부모 마음은 늘 앞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 있나? 혹시 힘들진 않나? 걱정이 앞서고 그래서 말이 먼저 나가죠. 하지만 가까운 사이라서 더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꺼낸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좋은 뜻으로 던진 말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죠. 모르는 척한다는 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깊은 배려입니다. 자녀의 감정에 개입하기보다 그 감정이 저절로 풀릴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다 아는 척하면 마음이 다치지만 조용히 지켜봐 주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천천히 열리니까요. 사람은 말로 설득되기보다 감정이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뇌과학에서도 감정이 예민해질수록 이성적인 뇌 활동이 떨어지고 외부 자극을 피하려는 본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언이나 걱정보다는 말없이 옆에 있는 모습이 오히려 자녀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사실 묻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는다는 건 그만큼 강해져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참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신뢰를 건네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심리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게 심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부모일수록 결국 더 깊은 대화를 나눌 확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모르는 척하는 건 내가 너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너의 감정을 먼저 존중하겠다는 조용한 표현입니다. 돈 없는 척, 자립심을 키우는 경제적 거리두기.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파트 전세를 옮긴다고 하더군요.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부족한 건 없냐고요. 잠깐 망설이다가 사실 좀 빠듯하긴 해요라며 말을 흐리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무리해서라도 도와줬을 텐데 이번엔 우리도 넉넉하진 않단다. 너희가 지혜롭게 잘 알아서 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해서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라고 했어요. 돈 문제는 가족 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국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성인, 자녀 간 갈등 원인 중 금전적 문제가 무려 4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는 뜻이죠. 사실 자식에게 주는 금전적 도움은 처음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도움이 반복되면 고마움은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당연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적응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큰 감사함을 느끼지만 반복될수록 그 감정은 희석되고 기대치만 높아진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부모가 주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의존의 패턴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없는 척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식이 진정한 독립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학습된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도움을 받다 보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책임을 미루는 법을 배우게 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근육을 키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덜 성숙해지고 부모는 점점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만 살짝 바꿔도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도 생활이 빠듯해. 노후 준비도 해야 하니 여유가 많지 않아.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이런 말들은 언뜻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식에게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가장 효과적인 금융교육은 실패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작은 실패와 그로 인한 배움이 없다면 큰 성공도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내밀고 싶은 손을 부여잡고 한 걸음 물러설 때 비로소 자녀들은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돈 없는 척하는 건 자식에게 결핍을 안기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못 본 척, 정서적 공간을 인정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가장 섬세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못 본 척입니다. 이것은 알면서도 굳이 언급하지 않는 더 깊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결혼한 딸이 혼자 왔어요.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느낌이 딱 왔습니다. 얼굴에 기운이 없고 말투도 평소지 않게 짧았어요. 그날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고 이틀 뒤에 딸에게 톡이 왔습니다. 엄마, 그날 아무 말도 안 해줘서 고마워. 나 진짜 그날 누가 뭐라고 했으면 더 무너졌을 것 같아. 부모는 자식 얼굴만 봐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걸음걸이로, 심지어 숨소리만으로도 자녀의 상태를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지혜는 시작됩니다. 그걸 다 안다고 해서 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가족 심리학자 윌리엄 도어티 박사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도와주려고 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위로하려고 꺼낸 조언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정말 지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누군가 계속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동양의 고전 논어에서도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대화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부모가 먼저 말을 꺼낸다고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 자녀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게 기다리는 부모가 더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못 본 척은 결코 무관심이나 방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현명하고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지혜로운 부모의 3가지 침묵. 지금까지 우리는 현명한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그리고 못 본 척. 이 3가지 태도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회의 표현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향한 믿음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의 성장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방법들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느냐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상황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녀가 조금 힘들어 보일 때 평소라면 바로 물어볼 상황에서 잠시 참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돕는 대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해보세요. 이런 실천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과 자녀 모두에게 더 건강한 관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지혜. 동양의 한 현인은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때로는 말하지 않는 여백을, 때로는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때로는 혼자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분명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진 분들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멀어지는 것 같아 가슴 아프고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서운하기도 하셨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자녀의 전화 한 통, 따뜻한 눈빛 하나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말이 많으면 뜻이 가려지고 감정이 앞서면 진심이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한 가장 따뜻한 표현은 때론 말이 아니라 조용한 기다림일지도 모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와 통화하거나 만남을 계획하신 분들은 오늘 배운 지혜로운 침묵의 힘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노후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노후지혜방에서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